제가 폐기되면서 이제 사대는 승인되는 과정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노나라 사례로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노나라는 환공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넷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공, 이게 이제 첫째니까 황공에서 장공으로 왕위가 계승됐어요. 그 다음에 맹손, 그 다음에 숙손, 그 다음에 개손.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래서 이제 삼손씨가 나타나요. 이들이 이제 노나라의 변법을 일으키는 주된 이들 가문이, 이들이 아니고 이들 후손들이 일으키는 체제죠. 그래서 이제 노나라 자체는 문공 이후가 되면 약체 국가입니다. 약체 국가. 약체국이 돼서 삼군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 노나라는 삼군단 체제였는데 약체국이 돼서 이걸 줄여요. 이군 체제로 줄이는데, 그래서 상하군, 상군, 하군이라는 체제로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했는데 BC 562년에 개손씨의 후손인 계무자가 삼군 체제를 회복합니다. 삼군 체제를 회복하고 이 계무자가 이 삼손씨들 하나하나한테 군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계씨들, 얘들 후손들 있잖아요. 얘들 후손들이 군을 나누어 가죠. 삼군체로. 한 군단, 군단을 다 나누어 가죠. 그래서 각자 이 후손들이 각자 군단을 소유했으니까 사병인 거죠. 국가의 국가가 아니고 사병이 돼버려요. 사병이죠. 사병인데 이것들을 먹여 살리려고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해요. 세금 징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삼군 체제가 아니라 이들은 대부 집안이 됐는데, 이들은 대부였는데, 대부가 국가의 군단을 세대부 집안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왕실, 그러니까 노나라 왕실보다 얘네들이 힘이 더 세죠?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힘이 자꾸 세지니까 노나라 국민들이나 영토를 나누어 가져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쓸까? 노나라를 영토와 국민을 12개로 쪼개요. 12개로 쪼개서 이 집안들이 나누어요.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12개 중에서 12분을 해놓고 왕실에다가 5를 줘요. 5분을 주고 이들 삼가 집안이 7분을 가져요. 웃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노나라를 12분 했다는 것은 영토를 12분으로 나누고 이 영토에 속하는 뭐 사람들을 12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면 삼가가 연합하면 공실은 5밖에 안 있는데 삼가가 연합하면 공실은 꼼짝을 못하겠죠. 그래서 공실이 왕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논어에 나오죠. 삼손씨가 노나라 왕실을 포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문장을 뭐라고 써놨냐면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12분 기구님 삼가 덕칠 공덕 오 구민 구진 속 공실 이시 빅의 나라와 백성을 12로 나누고 삼가가 7을 갖고 왕실이 5를 가져서 나라와 국민이 모두 다 거의 다 공실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공실이 이미 낮아졌다. 왕의 힘이 상가보다 낮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가냐면 BC 537년 소공 5년에 더 줄여요. 소공 5년에 BC 537년에 계무자 4분 공실 그 다음에 개손씨 자 맹씨 무사 숙손씨 군명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말은 소공 때 계무자가 공실을 또 넷으로 나누어. 아까 이게 5를 갖다 다시 4로 나누고 쟤네들이 군대를 좌군단 왼쪽 군단 내가 갖고 너는 오른쪽 군단을 갖고 너는 그 군대를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나눠버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군단을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죠. 먹여 살리니까 세금이 필요해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와요. 삼가 자취 기세 밤 이세 이 공 국 민 후덕
공실 이 비 의 그래서 소공이 제나로 막는. 자, 아까 말한 삼가가 지맛대로 세금을 취해. 그 다음에 이미 세금으로 가지고 공실에 바치던 것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공실에 속하지 안 속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공실은 더욱더 낮아져서 소공은 견디지 못하고 제 나라로 망명합니다. 자, 이게 별군이거나 별군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런 조짐들이겠죠. 그럼 다시 춘추 시대에 시해된 왕, 대부나 등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 얼마예요? 내가 여기 어디 써놨을 텐데. 36명. 어? 36명. 그러니까 36명. 36명의 왕이 신하에 의해서 시해 되죠.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나라의 예라는 게 정권을 유지하거나 귀족들을 통제하던 그 시스템이었는데 완전히 붕괴된 거죠. 붕괴된 거죠. 그래서 주례를 회복하고 싶다. 주나라의 예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지 조국인 나라에서부터 예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고 지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정명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춘추자시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과 기는 남에게 줄 수 없다. 명과 기는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명은 뭐예요? 아까 솔리의 정명 그랬잖아요. 명은 네이밍하는 거죠. 규정하고 제한하고 정의하고 항의하는 게 하는 것이고 너는 이만큼이야. 너는 신분이 이래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고 기는 그러한 것들을 내용에 새기는 거였죠. 이게 뭐 정이라든지 뭐 작이라든지 뭐 다 이게 이 기잖아요. 작이라는 거, 존이라는 거, 이게 다 이게 이 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에게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춘추에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깨져버리면 예라는 것이 깨졌다는 거고 이제 천자와 제후의 관계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제가 폐지되고 사정이 등장하는 이 과정이 변법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변법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변법의 두 번째 내용은 다음에 대구가 제구가 되는 겁니다.
대구가 제후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말한 노나라부터 시작합니다. 노나라. 아까 여기서 이제 삼손씨 있잖아요. 삼손씨 중에서 개씨, 개손씨 집안, 개손씨의 가신, 개손씨의 가신, 양호. 이 양호, 호랑이 문자 어디서? 양호. 개손씨의 가신 양호가 얘를 대신해서, 개씨를 대신해서 노나라 정권을 탈취하려고 해요. 노나라 정권 탈취 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양호가 모시던 대부인 개씨가 죽어. 그 다음에 개씨와 군대를 나누었던 숙손씨가 또 죽어. 아니 나는 개씨의 가신인데 모시던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있다가 또 친한 이 삼손씨 중에 또 누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막 다시 그 후계를 세우고 어쩌고 하는 그 과정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씨가 양호라는 사람이 대구에 가시는 사라고 그랬잖아. 사가 왕이 되려고 그래. 이런 일이 벌어져 노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힘이 양호가 두 집안의 군대를 이끌고 공씨를 공격하고 에워싸고 하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공인데 노나라가 왕이 전공인데 도망을 가버려. 또 이게 두 번째 도망이야. 노나라 왕이 소공이 제 나라로 도망가는데 얘는 어디로 도망가냐? 진 나라로 도망가. 진 나라. 그래서 논어의 양화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자가 양호를 너무 미워하고 또 공자가 잠깐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재상으로 노나라에서 잠깐 일을 하죠. 그때 양호하고 양호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양호가 공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공자가 떠돌아다닐 때 양호를 만나서 곤란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 논어에 나오죠. 공자가 양호를 미워한다는 내용도 나오죠. 이 양호가 양호야. 대단하죠. 노나라 왕이 도망갈 정도로 얘가 힘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노나라에. 이게 이제 노나라의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대부가 왕이 됩니다.